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3주차 2차 시와 3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하루 한 주 한 주가 아주 그냥 시급하게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며칠 전에도 우리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결국은 초중고등학교도 온라인 학습을 하기로 진행이 됐고, 대학들도 한 주 더 연기가 됐죠. 서울의 몇몇 대학들은 한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뭐 5월 개강하는 대면 강의 개강하는 것들도 있고요. 아주 뭐 좀 진짜 위급 상황이긴 위급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일도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고, 아무쪼록 다소 불편합니다. 여러 사람들 다소 불편하고 불만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참으면서 뭐 이 사태를 좀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 있어서 또 그 수업이 진행을 하는 교수자들도 저를 비롯해서 더 그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저번 시간 수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좀 변화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지금 장비도 좀 알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 찍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 장소도 중요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쪼록 다음 주부터는 저도 그 실시간 수업을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꼭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공지는 하겠습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준비가 되면. 그래서 또 뭐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장비라든지 뭐 다양한 게 좀 요구가 되기 때문에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일단은 오늘까지는 녹화로 진행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가능한 한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호응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녹화로 진행된 수업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제 한 학기 동안 아무 때나 듣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중에 나중에 이제 몰려가지고 듣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스포츠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스포츠 경영의 주체 부분만 남겨놓고 마무리 했었는데, 그 부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배워야 될 스포츠 경영 환경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업 진행될 때 여러분들 교환 보셔야 돼요. 현재까지는 제 얼굴만 나와서 뭐 보는 데 있어서 뭐 제가 여러분들 내용을 알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환을 보시면서 영상을 보고 제 강의를 들어야지만 내용을 알 수가 있지, 그냥 제 영상만 봐가지고는 현재는 알 수 없고요. 제가 또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PT와 함께 그 작은 제 얼굴 영상을 나오게끔 준비를 했는데 그게 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좀 촉박했고, 그래서 오늘까지는 제 얼굴이 좀 전면적으로 나오는 그런 영상 녹화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고 좀 접속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니까 사전에 단톡방에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스포츠 경영의 주체에서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스포츠 경영을 실행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스포츠 경영자라고 하는데, 그 각 경영자의 계층이라는 것은 이제 단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계층별로 요구되는 자질, 능력은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라는 얘기합니다. 자, 한 번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볼 때는 맨 하단에 일선 경영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위 단계에서는 중간, 그럼 위는 이제 최고 경영자. 뭐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구분을 했지만 이 안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일선 경영자 측에서는 뭐 처음에 신입사원이 경영자라고 하기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되면은 대리 정도를 달고요. 4년차, 5년차, 6년차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보통 차장? 예. 그리고 7, 8, 9년차 가게 되면은 뭐 과장, 그 이상 되면 부장, 팀장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팀장, 부장까지 올라갈 때는 이제 중간 경영자 정도 측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이상 최고 경영자라고 하면은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기관이죠. 그 위에서는 뭐 사장단이라든지 이사회 이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림에서 제가 PT를 좀 내용을 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줄 텐데, 여러분들이 교환에 프린트를 했으면 표시를 한번 해주시고요. 프린트가 안 되어 있으면 화면을 보시면서 상상으로 이렇게 가로로 일선 경영자와 중간 경영자층의 가로로 한번 쭉 선을 그어보시고요. 그리고 중간 경영자와 최고 경영자 사이에도 줄을 한번 쭉 그어보세요. 그럼 이제 점선으로 해서 이제 칸이 여러 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일선 경영자라는 부분들은 한번 대리급 정도, 그 정도 선회를 얘기할 텐데, 그 안에서는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적 자질, 인간관계적 자질, 그리고 기술적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가로줄을 한번 넣었었죠? 예. 가로줄을 넣게 되면은 이 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공평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면적 얘기입니다. 면적.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들어가면은 일선 경영자가 넓고, 그 다음에 중간 경영자, 최고 경영자가 좀 좁습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들어가면은 일선 경영자가 작고, 중간 경영자가 중간 정도 되고, 최고 경영자가 제일 많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일선 경영자에서 중간 경영자, 그리고 최고 경영자로 갈수록 개념적 자질 부분은 점점 영역이 넓어지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줄어든다. 즉 일선 경영자 측, 대리급 정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개념적인 부분은 좀 적게 필요하다. 최고 경영자로 갈수록 개념적 자질은 많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적게 필요하다.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공평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인간관계적인 기술, 이런 자질 정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일선 경영자이든 중간 경영자이든 최고 경영자이든 똑같이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얘기죠.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스포츠 경영을 하는 곳, 스포츠와 경영이 접목된 그 분야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체육관이라고 해도 되나요? 태권도장 같은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많은 체육관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태권도장에서 그 일을 하는 경영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범들이 있죠. 사범하고 관장,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태권도장에 뭐 맨 처음에 들어갔던 뭐 사범이 있고, 중간 사범이 있고, 관장님이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처럼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처음에 그 일선 지도자, 그러니까 경영자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뭐 3년차 되는 태권도 사범, 그럼 여기 일선 경영자 측에 좀 해당이 되겠죠. 그 사람은 관장과 그 중간에 있는 사범님,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관장, 사범, 새끼 사범. 요 새끼 막내 사범, 예, 막내 사범. 이 막내 사범이 해야 될 일, 개념적인 부분. 이 개념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회사의 정책이나 수립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폭넓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경영을 해나가는 거죠. 마케팅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인 관리의 어떤 능력, 기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개념적 자질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기술적인 부분은 단순한 어떤 업무를 얘기합니다. 다소 현장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 능력들.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막내 사범인 경우에는 제일 그 필요한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렇죠.
그 회원들을 가르치는 거죠. 태권도를 가르치는, 태권도장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가르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중간 경영자는 그 막내 사범에서 몇 년 차를 거쳐서 중간 사범이 됐겠죠.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그 기술적인 자질도 가지고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최고 경영자, 관장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는 거 태권도장 다녀본 사람들 알겠지만, 최고 경영자도 만약에 막내 또는 중간 사범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관장이라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부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개념적인 자질 부분에서 막내 사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술만 가르친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 태권도장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걸 모르면은 단순히 기술만 하면 좀 분리된 어떤 경영, 그러한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내 사범도 이런 개념적 자질, 능력, 그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폭넓은 사고는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뭐 좀 전에 그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처럼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점점 커지고,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작은 도장에서도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일이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 얘기하는데, 이 최고 경영자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가르치는 부분보다는 그 이외의 것들, 뭐 그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님 상담도 많이 하고, 마케팅 홍보도 많이 관련된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장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경영자들보다 최고 경영자는 개념적 자질에 대한 부분들이 영역이 넓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역이 적다. 단계만 더 올라갈 때. 하지만 중간에 위치한 인간관계적 자질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어떤 능력, 그런 자질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하고 설명한 걸로 지금 체크를 하고요. 자, 뒷장이 하나 더 있죠? 예,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적인 자질 부분은 특정 분야에서의 맡은 바 업무, 특히 얘기합니다. 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관계적 자질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동기부여시키고 함께 일을 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은 고르게 일선 경영자이든 중간 경영자이든 최고 경영자이든 고르게 필요로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회사, 뭐 스포츠 경영을 하는 곳 장소에서는 이 두 번째 인간관계적 자질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개념적 자질 부분은 추상적인 상황에 대한 생각, 개념화에 필요할 수 있는 능력,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매듭을 짓고 스포츠 경영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스포츠 경영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저하고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스포츠 경영에 대한 환경, 이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그 앞장에 있어 그 PPT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PPT의 내용과 강의 내용을 들었을 때를 기억을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6가지 정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맨 앞쪽에서 저희가 스포츠를 3가지 개념으로 정의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스포츠는 신체활동이며 경쟁이고 놀이다.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스포츠에서의 개인적인 가치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국가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인 가치란, 자, 스포츠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건강 있었죠. 사교, 성취감 또는 오락,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의 서비스로서의 특징,
네 가지가 있었죠. 서비스가 가지는 기본적 특징을 가지는데 서비스의 기본적 특징은 무용성이라는 게 있었고요.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요 네 가지 얘기했었고 그 의미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스포츠 경영의 구성 요소 얘기했었습니다. 세 가지 있었죠. 스포츠 경영의 구성 요소로는 전략, 네 가지죠. 사람, 자본, 중요한 정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경영의 지도 원리는 무엇이냐? 그 저번 주에 했던 얘기인데요. 스포츠 경영의 지도 원리에서는 뭐가 있었죠? 생산성과 수익성, 거기에 플러스 공익성. 요 세 가지. 네 가지 아닙니다. 세 가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스포츠 경영자에 필요한 자질, 능력은 무엇이냐? 첫 번째, 좀 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층을 구분해서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질과 두 번째, 인간 관계적 자질. 이 인간 관계적 자질은 어느 단계에서든 간에 고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 자질,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능력 자질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나가야 될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교재로 보면은 이제 2장인데요. 제가 나눠드린 PT도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오프닝 좀 보시면 처음에 스포츠 경영 환경의 이해, 저희가 배워야 될 내용을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영 환경의 이의, 스포츠 경영 환경의 특성, 스포츠 경영 환경의 유형 이렇게 좀 살펴볼 거고요. 스포츠 경영 환경의 변화에 들어가면 프로스포츠의 발전, 생활체육의 확산, 그리고 스포츠 경영의 글로벌화 이 내용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스포츠 경영 환경의 분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차시별로 약 20분에서 25분 정도가 녹화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영상 제 얼굴을 보는데 40분, 1시간 이렇게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끊고 2차 시류에서 금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한 지가 5분, 10분, 15분, 20분을 달려가고 있고요. 한 7, 8분 후에는 잠깐 끊고 쉬었다가 2차 시 저는 녹음하고 여러분들은 2차 시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현재 1, 2, 3주차까지는 이제 제 얼굴만 나오는 영상을 찍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수업이 됐던 아니면 PT를 통해서 제 얼굴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조그맣게 그 부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딱딱하지 않게 편안하게 하려고 이 컴퓨터도 좀 각도도 틀고요. 수요일에도 그랬지만 책도 좀 놓고 PT도 있고요. 음료도 좀 갖다 놨습니다. 얘기하다가 좀 목이 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중간에 편집 안 하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리얼리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음료 좀 갖다 놨고 화면이 밝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불 밑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까봐 초를 켰거든요. 근데 초를 켰는데 초가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간에 향초기 때문에 향도 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집에 있던 인형인데요. 이렇습니다. 얘는 말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고양이도 좀 출연하는데 고양이는 지금 자는지 어디 갔습니다. 그래서 출연이 지금 오늘 안 되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출연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한 잔 좀 먹고요. 자, 스포츠 경영 환경의 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은 운영하는 회사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든 내부 환경이나 어떤 환경이든 간에 분리되어서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엄청나죠. 좀 규모가 작은 회사이든 간에 규모가 큰 기업이든 간에 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환경의 변화에 좀 영향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 적응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그 환경에 놓인 거죠. 지금 예를 뭐 어떤 경우에 그 특히나 그 좀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면서 큰 타격을 받은 것이 항공, 관광 쪽에 특히나 운송 수단으로 활용되는 항공 쪽입니다. 뉴스 어저께도 보니까 그 항공사에 이제 그 일하는 분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운행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승무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부대적으로 정비하는 사람들 또는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그 음식을 제조하는 준비하는 분들 무급휴직 또는 한 400, 500명 정도가 430명 정도가 근무하다가 한 300명 정도는 권고사직을 하게 되고 일자리하고도 좀 연결이 되면서 또 그 재정난에 좀 맞닥뜨리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들이 큰 많은 자기들의 자본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그 대출이라든지 다양한 자본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빌렸던 돈들을 갚아야 되는데 그 운영이 되질 않으니까 그걸 같은 시기에 정해진 시기에 뭐 갚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경영 환경의 구조인 부분에서는 좀 크게 나눠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환경적인 부분과 기업이 중간에 있고 또 환경, 소비적인 부분과 제공적인 측면에서의 기업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그림을 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중간에 이제 기업이라는 곳은 이제 어떠한 소비,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내잖아요. 그런 작업을 통하고 이 안에서 이제 변환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소비자들의 환경,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면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뭔가를 많이 해먹는 그리고 뭔가를 그 행위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뭐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집에서 요리해서 본인들이 직접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되는 그런 재료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 그렇다고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이 있지만 이외에 기업에서 별도의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에서 기업에서는 다양한 부분들 이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돈, 원재료, 기술, 정보 이런 부분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투입이 많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양면성이 존재할 수가 있다. 어떤 환경에 직면하던 간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그 IT 기업 쪽에 이 그 뭐죠? 이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플랫폼을 구축하는 또는 그런 장비를 뭐 생산해내는 이런 기업들이 뭐 특수라고 보기는 좀 그 상황이 맞지 않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환경을 좀 받아서 영향에 그 기업 운영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주변에 그 웹캠이죠. 그거를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또는 마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사용하니까 갑자기 많이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제조업체들은 조금 도움이 됐고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마스크 업체들 그렇죠? 마스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마스크를 계속 찍어내고 기존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좀 마스크를 많이 사용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마스크 그 제조가 많아졌고 그것을 소비하는 층이 많아졌다. 뭐 물량이 딸려서 제공을 못할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런 환경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그 기업이 뭔가가 투입이 돼서 어떤 환경적인 제공을 하기 위한 그 자본, 사람, 돈, 원재료, 기술, 정보 등등이 이제 투입이 돼서 작업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한번 계속 이렇게 변한 순환이 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올해 3주차 2차시 수업은 좀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발음이 오늘 좀 이렇게 목이 좀 많이 메어가지고 좀 순조롭게 말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목을 좀 가다듬고, 자 2차시 3차시 3주차의 3차시죠. 오늘의 2차시가 됐지만 3차시를 좀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타임 3차시 때는 이제 스포츠 경영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